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내년부터 대체 거래소를 통한 주식 거래가 오후 8시까지 가능해져 투자자들은 퇴근 이후에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체 거래소 설립을 추진 중인 넥스트레이드는 대체 거래소 거래 시간을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무기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일본이 방산 수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일본은 국무회의에서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 중인 6세대 첨단 전투기 수출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초콜릿 원료인 코코아 가격이 처음으로 톤당 $10,000를 돌파하는 등 공급량 부족 사태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더위와 병충해로 커피 원두 가격이 뛰고 있으며 2050년까지 세계 원두 경작지의 절반 이상이 부적합 토지로 바뀐다는 충격적인 전망 역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양대 시장 그래도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PB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전반적으로 나쁘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0.78%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반도체 쪽에서의 흐름이 매우 원활했고요. 오늘은 유통, 또 리오프닝 등 다양한 섹터에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 코스닥의 움직임 또한 매우 가시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윗꼬리가 지금 의외로 많이 달립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최근에 고점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가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부담이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재 구간에서 크게 이탈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잘 반응하면서 반등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수급적으로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2,700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 크게 던지는 건 아닙니다. 반면 현물 쪽에서는 2,600억 정도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가장 눈에 보이는 게 콜옵션입니다. 그 콜옵션 쪽에서 외국인들이 85억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번 3월 21일 때도 그랬습니다. 콜옵션 쪽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229억 원 당시에 매수세를 보인 이후로 시차를 어느 정도 두고 시장이 올라갑니다. 오늘 들어온 이 정도 수량도 지금 적은 게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100억 원을 던졌으나 오늘 이거를 만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점에서 시장은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한 힘을 모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적지 않게 들고요. 그러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결국 이 두 종목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가 중요한데 아쉬운 것은 힘이 조금 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옵션 쪽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점을 토대로 우리가 내일 혹은 수요일 정도에 시장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것, 적지 않은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 초점을 맞추면 좋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섹터가 눈에 많이 보입니다. 첫째로는 리오프닝이고요. 네.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룰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리오프닝은
결국에는 중국인 관광객의 큰 폭 유입이라고 하는 변수. 데이터 센터는 사실상 충분히 더 올랐어야 하는 섹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에서야 조금 더 탄력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존의 반도체 여전히 강하긴 강합니다만 오늘은 또 다른 섹터가 그것도 4월 첫 거래일에 나왔습니다. 주도 섹터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만한 리오프닝은 전체적으로 그 파이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추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해당 섹터는 시가총액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소형주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점. 그런 면에서 두 섹터를 현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 시장에서는 모두 사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콜옵션 매수하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섹터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반도체 섹터 단에서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양호한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최근 뭐 근래 강하게 좀 반등 시세를 좀 주는 그런 흐름이었고 전고점 삼성전자 돌파하고 한 3거래일 연속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존에 이제 HBM3라든지 이런 어떤 AI 관련된 키워드에서 전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 이런 쪽으로의 업황도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에서 뭐 그동안 좀 오르지 못했던 반도체 섹터까지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가 일단 삼성전자 4월 5일 날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일단 모멘텀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적 발표 이후에 뭐 더 정말 대단한 서프라이즈로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세론으로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구간이 잡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수급이 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가운데 지금 외인들은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그런 시장으로 생각을 하고 네. 국내 증시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외국인들 팬데믹 이전에 어떤 국내 증시에 투자했던 그 지분율만큼 요번에 다시 그 비워진 잔을 채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작년에 한 13조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까지 한 15조 조금 넘는 돈을 순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올해나 내년쯤 해서 합쳐서 한 5조에서 7조 정도 이렇게 순매수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시장은 지금 추세적인 상승 흐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안에서의 순환 몇 이런 섹터들의 순환 이런 것들 계속 돌고 있으니까 뭐 너무 기업적인 부분이 안 좋은 그런 회사들이 아니라면 모멘텀적으로나 실적적으로나 뭐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들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브리핑을 할 때 이상 기후에 따라서 뭐 코코아 가격도 오르게 되고 거기에 이제 원두 역시도 생산이 좀 어렵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 PB님은 이 뉴스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이게 크게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과 수요라고 하는 측면 둘 다 사실상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농산물입니다. 네. 이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 있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수요가 변하지 않는 이상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코코아 한 잔을 마시든 커피를 한 잔을 마시든 결국에는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것과 함께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지금 단순하게 이상기후라고 하는 이 변수에 따라서 커피와 코코아 가격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만약 이상기후에 의해서 농산물이 가격이 올라간다면 커피와 코코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어야 할 겁니다. 제가 2017년에 읽었던 논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국제 원자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섹터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하드 섹터, 또 하나는 소프트 섹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드 섹터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나 또 뭐 구리나 니켈과 같은 금속, 금과 은과 같은 귀금속 이 모두가 포함이 되고요. 소프트 섹터에 있는 게 우리가 평소에 먹는 식량들 그리고 기호식품 대표적인 게
커피와 코코아입니다. 커피와 코코아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세계가 소득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것, 즉 세계 경제는 원활하게 성장을 하는 가운데 각국이 조금씩 현 시점에서 만들어내는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커피와 코코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변수가 때에 따라서는 미 증시 또 심지어는 우리 증시와 일정 부분 적지 않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때로는 유의한 상관관계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와 코코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호식품만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기호식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올라가는 것이라면 그걸 토대로 한편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결코 나쁜 결과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피와 코코아라고 하는 재화는 결국에는 현 시점에서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선물 거래입니다. 통상적으로 선도 거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사전에 다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커피와 코코아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밖에서 소비하는 커피, 코코아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일정 부분 시차를 두고 가격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설령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커피 한 잔에 4,000원이 갑자기 4만 원이 되고 8,000원이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생활에 아주 약간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올라갈 것으로 보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국제 코코아 가격이 2달 사이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대표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좀 코코아는 굉장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 이제 초콜릿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먹는 이제 코코아도 이게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자산 가치의 전반적인 네. 상승, 돈의 가치의 훼손으로 인한 뭐 그런 부분으로 시장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뭐 금이나 은 이런 부분들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코코아는 지금 생산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유럽인들이 그 나무를 옮겨 심고 거기를 이제 주 생산지로 삼아 왔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농민들이 굉장히 저임금에 어떤 그 농사를 지으면서 그 코코아를 하나씩 다 까가지고 이렇게 이제 납품을 하던 그런 상황인데 이 나무들의 연령이 지금 기한을 좀 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온 네.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나무를 심고 가꿔서 거기서 계속해서 코코아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 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나무들이 기존에 열매를 맺던 그 양 자체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 더해서 기후변화까지 지금 충격을 받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면 나무라는 거는 우리가 심어서 키워서 거기서 열매를 얻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코아 가격이 뭐 비트코인 가격처럼 급등을 하는 네.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고 단기간에 이게 하락을 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에서 어떤 세금 뭐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가격을 동결시킬 수는 있겠지만 네. 결국은 어떤 그 생산 차원에서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초콜릿 값이 금값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코아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예의주시해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오늘 어떤 섹터에서 종가 베팅할 걸 가지고 오셨을까요? 인류 생존 테마라고 제가 이제 인류 생존 테마요. 이름을 붙여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테마인데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테마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이제 그 탄소 중립이라는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글로벌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뭐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큰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요. 아시겠지만 팬데믹 때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계속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였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AI가 시대 트렌드였던 것처럼 그 신재생도 역시나 결국은 여기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때문에 시세 반영을 굉장히 좀 많이 땡겨서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에 따라서 주가는 오랜 기간 조정을 거쳤고 뭐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뭐 해상 풍력 관련해서 투자를 하겠다. 정부에서 이제 로드맵을 좀 제시를 했죠.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오늘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좀 우리가 집중을 좀 해서 관련 종목들 좀 투자를 해보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태양광 쪽이 국내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에 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풍력 같은 경우도 이제 해상 풍력 단지라든지 이런 거 조성되거나 해외에서 기업들 투자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진행 중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태양광에 비해서는 좀 비중이 낮은 편이죠. 여기를 이제 좀 더 비중 있게 키우겠다라는 부분이고 2030년에 이제 글로벌 해상 풍력 시장이 230기가와트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아시아 쪽은 이제 중국이 크게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는 이제 유럽과 미국, 뭐 호주 이렇게 이제 양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구권에서의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겪으면서 에너지 자립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걸 이제 스스로 알게 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원전도 다시 짓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떤 그 원유라든지 천연가스에 의존하지 않고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에너지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30년까지 이제 유럽에서 이 풍력 발전소를 짓겠다라고 지금 제시를 해놓은 부분들이 가치적으로 본다라면 이제 1기가와트의 어떤 풍력 단지를 만드는데 5메가와트짜리 발전 풍력기 이게 한 200개가 지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략 뭐 한화로 한 7조 정도의 투자가 되어야 하고요. 뭐 국내에서 요번에 하겠다라는 거 14기가와트짜리인데 이게 대략 한 100조짜리거든요. 그렇다면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뭐 2030년까지 230기가와트라면 네.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장이 계속해서 연평균 뭐 29기가와트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충 곱하기 7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신다면 한 해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시장의 규모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입을 수 있는 수혜들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의 상승으로의 어떤 전환이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네. 이쪽 섹터를 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신재생 에너지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바라볼까요? 국내 기업들 중에서 뭐 풍력하면 CS 윈드, CS 베어링, 뭐 네. SDN, 뭐 태양광도 사실 지금 움직임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풍력 쪽에서 우리가 눈여겨 보자면 결국은 글로벌 1위 하고 있는 풍력 타워 업체인 CS 윈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2조 한 4천억, 2조 3,990억, 한 2조 4천억이 조금 안 되네요. 이런 그 시총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낸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정도 나옵니다. 1,000억 정도 나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전망치로 잡혀 있는 실적이 2천억 정도가 되고요. 내년 실적 전망치가 뭐 3,200억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풍력 타워 1위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세계에서 뭐 중국을 제외한 이 풍력 타워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CS 윈드의 이 타워를 사용할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실적 전망치를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의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고 향후 2030년까지는 계속해서 이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CS 윈드의 어떤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CS 윈드를 종가 베팅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대략적으로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영역이 한 7만 원짜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업사이드가 대략 한 20-30% 정도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내년에 실적을 좀 땡겨온다라고 했을 때 시총 한 3조 정도까지는 무난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손절가는 일단 뭐 최근 저점을 만들었던 구간을 이탈한다라면 정리하는 관점으로 48,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은 신재생 에너지 섹터 내에서 CS 윈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가 7만 원이고요. 손절 라인 48,300원입니다. 이어서 PB님의 종가 베팅 섹터 알아볼게요. 네, 리오프닝 쪽입니다. 4월 첫 거래일에 고개를 지금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한편으로 이번 달
주도 섹터가 분명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하고요. 기저에 있는 건 방한 관광객, 그중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이 상당 부분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났고요. 그도 그럴 것이 날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 중국에서의 관광객 유입에 대한 다양한 마케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공항이 있는 곳입니다. 퇴근길에 공항철도를 항상 타게 되는데 공항철도를 타면은 칸 기준으로 절반이 지금 중국인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또한 지금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고요. 역 부근에 단체로 유입되는 또 관광을 하러 온 중국인들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 와서 하는 건 특별히 없을 겁니다. 그냥 자고요, 놀고요, 먹고요, 삽니다. 기본적으로 그와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다 오를 수 있는데 그분들이 집에 갈 때는 꼭 무언가를 들고 갑니다. 지하철만 보더라도 봉지를 이렇게 몇 개를 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김, 그리고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우리나라의 화장품을 참 잘 만듭니다. 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있다 하더라도 그 못지않게 시장 규모도 크지만 이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네. 기초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는 스킨로션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쓰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소득 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스킨로션 사실상 쓰지 않고요.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소비를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크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지금 관광객들은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조금 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중산층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물가를 고려했을 때 소비도 하고요. 제품도 사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화장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결국 중국에서 샀을 때보다는 가격이 싸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화장품에 대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수요와 소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당분간 중국인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고개를 든 종목들 그리고 이 섹터에 있는 기업들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계속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리오프닝 섹터에서도 사실 뭐 여러 가지가 떠올려 뭐 화장품도 있고 면세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뭐 카지노 이런 쪽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떤 쪽에서 골라볼까요? 저는 화장품이고요. 종목은 VT입니다. 왜 VT를 가지고 왔냐면 우선은 VT라고 하는 기업은 사실상 일본향 매출이 더 높습니다. 네.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난해도 한번 훈풍이 불긴 불었는데 이후로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은 이슈가 붙은 이후 다 무너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VT, 클리오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일본향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일본향 매출이 탄탄하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기업 가치도 공고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뜻하지 않게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이제 소비까지 해준답니다. 필연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다 마련이 되었고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명동이라든지 또 제가 있는 영종이라든지 기타 강남이라든지 이곳에 지금 올리브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팝업 스토어를 대규모로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와서 엄청난 소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화장품 그중에서도 VT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VT는 지난 3년 동안 매출액의 경우에는 약 25% 정도밖에 늘지를 않았습니다. 최근에 나온 사업 보고서를 토대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5%가 늘어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 매출액의 증가세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는데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관리를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VT 같은 기업은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판매와 관련이 더 깊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의 감소가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비용 관리를 철저하게 해놓은 상황에서 이제 매출액이 늘어나게 되면 영업이익은 지금보다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공고한 일본향 매출과 새롭게 파생되는 중국향 매출, 중국인들의 매출 그 모든 것들이 현재의 주가와 실적에 포함이 된다면 결국 지난해 보였던 매출액은 저는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한번 보더라도 참 괜찮습니다. 네. VT가 얼마 전 연초였습니다. 이때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1월 4일에. 네. 그런데 이 노이즈가 있은 이후로 주가는 모두 다 회복을 했고요. 지금은 전 고점 자리를 다 돌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실적이 받쳐주고요. 지금 섹터에 훈풍이 돌고요.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40일 신고가 지난 11월 16일 기록한 21,85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오늘도 240일 신고가가 나온 대표적인 CNC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저는 VT도 결국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VT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22,500원, 손절 가격은 16,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배틀갈 종목으로 VT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가 22,500원이고요. 손절 라인 1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고 싶은데요. 화장품주 요즘 들어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적 모멘텀도 있고요. 특히는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까지도 이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토니모리의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7년 만에 좋은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여러 가지 화장품주를 좀 더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PB님께서 VT를 짚어주시기도 했지만 다른 종목군 중에서는 또 어떤 걸 바라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일단 기본적으로 화장품 섹터에서 이번에 이제 기존 중국 매출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하면서 많이 올랐던 시점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제 유럽이라든지 약간 서부 쪽으로의 판매가 호조로 이렇게 나오면서 실적을 좋게 만드는 그런 기업들을 일단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다만 저는 여기에서 좀 주목해봐야 되는 건 신고가를 가고 있는 기업들 내에서 실적적인 부분이나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의 좀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기업들, 실리콘투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기업들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더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르지 않았던 기업들 최근 들어서 이제 올라오는 토니모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한다라는 어떤 호재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기는 한데요. 아직까지는 기존 좀 죽어 있던 종목들이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에서는 거래 대금이 좀 충분하지 않다. 저는 약간 트레이딩 관점이나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아직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이런 실적이 이미 좋아졌고 더 좋아지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섹터에서의 중심에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지난해부터 실적이 좋아졌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기업을 좀 중점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실리콘투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네이버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 꽤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만 해도 주가가 16% 넘게 빠지면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오늘의 상승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PB님?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아닌가 정도로밖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시장이 올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그들이 시장만큼은 주가가 올라줬어야 하는데 특히 네이버는 완전히 지금 주가의 흐름이 시장과 반대입니다. 역행합니다. 기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이버라고 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비용을 늘려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결과가 지금 시점에서 당장 나오지 않는 것, 즉 자회사들의 실적이 동사의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가장 큰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는 사실상 플랫폼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인 1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바일 접속할 때 거의 다 네이버를 우선적으로 접속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독점력을 보이고 있는 위치에 있지만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확장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그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이 현 시점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네이버가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을 이제 저점을 잡았으니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우선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카카오는 조금은 다릅니다. 네. 주가 흐름이 네이버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연초 보였던 주가를 이제 다시 원위치한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자회사가 더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수준 또 적지 않은 수준의 이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언제 수익이 다시 만들어질 것인가 그걸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기업은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네이버의 오늘 상승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카카오와는 좀 시각이 다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 네이버 시총 10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아직까지 네이버의 주가 상승의 확신을 좀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대표님께서는 오늘의 상승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이제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박스권 하단 자리 그동안 이제 계속 좀 지켜줬던 한 18만 원대에서의 반등 흐름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가 이제 시장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제 오르지 못했던 요인들은 한 가지 측면으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일단 유튜브라는 어떤 채널의 사용 시간이 지금 현재 인터넷 기업들 내에서 가장 크게 기존에는 네이버가 1위였는데 이게 이제 유튜브로 바뀐 부분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네이버의 실적 측면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을 할 때 뭐 볼 수 있는 그런 광고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 매출의 한 43%, 그리고 커머스라는 부분이 바로 이제 통신 판매 쪽입니다. 이게 한 22% 정도를 차지하는데 문제는 이제 유튜브에서 커머스 사업을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쿠팡이라는 어떤 그런 회사가 네. 한국에 들어오면서 로켓 배송을 앞세워서 이 커머스 시장을 거의 장악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위 업체였어요. 네이버가 이커머스 시장에서. 네. 이 위치가 지금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쿠팡이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혹시 테무 사용해 보셨습니까? 저는 사용해보지 않았는데 사용해보셨습니까? 네, 저도 테무를 네. 써봤는데 일단 무료 배송에 굉장히 저가 상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국내 시장을 엄청나게 공략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해서 또 중국의 이 거대 네. 두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떤 그 이커머스 시장 여기에 대한 1위의 입지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좀 팽배한 것 같고 뭐 쿠팡만 해도 위협적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 두 기업들까지 이제 엮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좀 상승 흐름에서 전고 좀 돌파 못하고 밀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되는 시점입니다. 4월 달은 실적 시즌이죠. 우리가 이제 네이버를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네. 이 1분기 실적에서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매출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빠졌느냐 아니면 이게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느냐 네. 그리고 테무와 알리가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광고 매출이 증가했느냐 그러니까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실적이 빠짐을 광고 시장에서 커버를 해낸다라면 다행이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라고 봤을 때는 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네이버를 봤을 때 네. 네이버 라인이라는 이 채팅 어플, 그러니까 우리는 카카오를 많이 쓰지만 네. 일본의 국민 앱은 라인이라고 라인이에요. 하더라고요. 전 네. 국민이 다 라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거기서의 어떤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단 확장성은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라는 네. 부분은 이제 나스닥 상장하려고 하잖아요. 이 컨텐츠 쪽이 매출이 한 15% 되는데 여기를 다른 데 이커머스 쪽이 빠지는 부분을 상쇄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네.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네이버의 주가는 박스권을 돌파할지 아니면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될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단계에서는
뭐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서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위치가 아닐까. 저는 눌림이 나온다라면 뭐 손절을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국내 네이버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네.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네이버 짧게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1분기 실적 중에서는 이커머스의 실적을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네이버에서 좀 호재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본에서 라인이 잘 가고 있다라는 점과 네이버 애플의 미국 상장 이슈가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그래도 오늘 종일 빨간불을 켜내고 있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 약세로 전환이 됐고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01%의 소폭의 상승세로 2,746선에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7%의 강세를 보이면서 911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홀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 2,689억 원을 담아내면서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265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홀로 3,136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의 양상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거래일 연속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홀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08억 원, 기관은 493억 원을 사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977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PB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섹터의 변화가 제 기준으로는 조금 크게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공고한데요. 지난주까지 흐름이 좋았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쪽은 소폭 조정이 지금 적지 않게 나온 것 같습니다. 4월 첫 거래일입니다. 분위기가 무언가 바뀔 수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적어도 오늘은 반도체가 주인공이 되지를 못했고요. 그 자리를 리오프닝 그리고 데이터 센터 등 몇몇 섹터가 분명히 채웠습니다. 주도 섹터가 큰 틀에서 반도체가 항상 되지는 못합니다. 항상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때로는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도체 단기적으로 고집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다른 섹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오늘의 장이었고요. 큰 틀에서 시장은 지금 부러진 게 아닙니다. 시장의 장 후반으로 갈수록 소폭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수급적으로 대단한 이탈이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장을 우선은 대단히 어렵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말고요. 코스피 기준 2,750포인트 이 구간을 기점으로 위든 아래든 약간의 변동성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어디로 잡을지 알 수는 없으나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콜옵션 쪽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점을 토대로 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한 번 정도 코스피가 1% 혹은 그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2,800포인트는 결코 어려운 구간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 계속해서 위쪽을 바라보시면서 긍정적으로 대응해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는 위쪽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섹터별로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섹터가 오늘 좀 쉬어가는 그런 그림에서의 빈자리를 좀 채워주는 그런 섹터들 흐름들이 좀 괜찮게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특정하게 주도를 해가는 섹터가 하나 있고 쉬어가는 구간에서 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섹터들이 있을 텐데 오늘 국내 증시가 이제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움직이다가 밀려 내려온 건 아무래도 일본 증시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일본 증시가 지금 오늘 1.4% 정도 이렇게 좀 하락이 큰 폭으로 나온 상황에서 제대로 된 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조금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시장 상황은 피봇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 계속 상승이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에서의 어떤 그 긴축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멈출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증시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따라서 또 국내 증시가 움직임이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잘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감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변동성을 나타냈지만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업종이 조금 더 그래도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크게 상승을 한 업종은 섬유의복 업종입니다. 4.76%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음식료 업종으로 3.1% 강세, 기계 업종은 1.84%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화학 업종이 가장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3.17%의 상승률이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 의료 정밀 기기 업종입니다. 3.14%의 상승률, 통신 장비 업종에서는 3.05%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어느 정도 견조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증시에서 요즘에 계속해서 반도체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 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년 만에 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PB님. 이런 현상 저희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또 반도체 섹터가 쉬어가고 있지만 네. 최근의 현상 어떻게 바라볼까요? 산업 전체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좋게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안 좋게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안 좋게 보는 것은 특정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자해가 할 때는 그러니까 시장이 그리고 산업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경제 전체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준다는 겁니다. 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반도체 쪽에서의 훈풍이 조금씩 돌고 있습니다. 2월 기준으로도 무역 수지 기준 결국 반도체 쪽에서의 선방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무역 수지도 소폭 흑자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도체 쪽에서의 훈풍이 조금씩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물 경제 전체도 GDP 기준으로도 소폭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주식 시장에서는 시장에 올라갈 수 있는 한 가지 원동력이 될 겁니다. 덕분에 우리 증시가 사실상 지금 좋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반도체가 좋지 않았다면 연초부터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처럼 움직이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저 미국의 반도체 업황이 좋기 때문에 우리 업황도 좋아지는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겠지만 냉정하게 미국은 또 미국이고요. 우리는 또 우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과 이 반도체 부분에서의 성장이 조금씩 낮아지는 게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결국 우리의 시장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아닌가 그리 보입니다. 1분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이 소폭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참 다양한 사업을 영위합니다. 크게는 가전이고요. 또 하나는 휴대폰이고요. 마지막이 반도체인데요. 사실상 아직도 해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반도체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의 훈풍이 불어닥치면서 해당 사업부에서 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흑자 전환한다. 결국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그 아래에 있는 다양한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으로 끝이 날 것인가? 결코 그러진 않을 겁니다. 네. 특정 분기를 기점으로 특정 산업이 과감하게 그것도 단기간에 꺾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도 지금 실적이 좋습니다. 메모리 쪽에서 훈풍이 지금 돌고 있고요. 파운드리든 팹리스든 또 디자인 하우스든 새로운 산업이 조금씩 태동을 하고 AI 시장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반도체에 대한 이 칩에 대한 수요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는 지금은 사실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반도체가 시장이 끌어올릴 거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여기에서 멈추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와 함께 그 아래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전반적으로 일정 부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주가의 선형관계는 꾸준히 이어지면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은 그리고 토대는
충분히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지금은 꼭 담을 그런 섹터로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고요. 반도체라고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거, 그리고 반도체가 좋다는 거, 우리나라 경제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만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살펴보니까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지금 5일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도체주에 대해서 뭐 실적 전망도 좀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에 이제 반도체주만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실 2차 전지 쪽에 대한 실적 전망은 그다지 좋지 못한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이런 현상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엔솔, LG 에너지 엔솔이죠. 네. 죄송합니다. LG 에너지 엔솔이 뭐 영업 이익단의 전망치 자체가 지금 거의 6분의 1로 이렇게 네.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50% 이상 지금 전망치가 많이 수정이 되어서 하향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1분기 실적은 좋지 않다라는 게 사람들에게 깔려 있는 네. 인식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도 조정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저점이다라는 네. 그런 관점, 리튬 가격이라든지 니켈 가격 이런 메탈 가격들의 상승이 실적을 좀 견인해주지 않겠나. 그리고 그동안의 수요 부진도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돌아온다라면 2차 전지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좀 실망감의 네.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2분기부터는 나아질 거라는 그런 전망치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1분기에서는 기대치는 없다. 이렇게 네. 보되 다만 이제 주가라는 건 항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2차 전지에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좀 전에 이야기 여러분들 들으셨던 것처럼 수출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네. 좋고 낸드 플래시의 가격도 인상을 했는데 그에 따른 수요도 이제 괜찮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인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뭐 데이터 센터, 뭐 슈퍼 컴퓨터를 동반한 100조짜리 네. 뭐 이런 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뭐 GPU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그런 부분들이 뭐 지금 당장 1분기 매출 잡히지는 않겠지만 역시나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네.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지금 거의 뭐 나와 있는 가이던스가 네. 거기서 거기입니다. 뭔가 크게 대단하게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에 발표 시점에 다음 분기 그리고 1년 뒤 어떤 그 가이던스가 네. 얼마나 긍정적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네.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일단 뭐 HBM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거는 실적 발표 시점에 약간 세론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는 뭐 지금은 실적이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체크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2차 전지주 1분기 실적은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주현 대표의 종가 베팅 종목 CS 윈드입니다. 주요국의 해상풍력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점 긍정적입니다. 목표 주가는 7만 원, 손절 라인 4만 3천 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청원 PB의 종가 베팅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VT입니다. 뚜렷하게 영업이익 개선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2,500원, 손절 라인 16,000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